네, 어벤져스 전략회 6월 20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마가 시작됐습니다. 어제부터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피해가 없으시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장마가 오면 산사태라든지 또 도로가 이렇게 지하도로가 잠긴다든지 이제 그런 사고가 나서 예전에도 보면 차가 갑작스럽게 갇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비가 많이 올 때는 지하차도 이런 데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장마에는 그래도 사고가 한 번도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자,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마 6월 말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24일 날 아마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미국이 당초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방비를 이제 GDP의 5%씩 올려라라는 압박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. 즉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국가들이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5%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예산안은요 보면 2.8% GDP 대비 한 66조 원이 매년 국방비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5%를 올린다 그러면 거의 한 50조 이상이 더 늘어나야 되고 100조가 되는 돈이 국방비로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60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0조 가까이 즉 6분의 1이 국방비로 나가게 되는 뭐 그런 또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이 제가 알기로 한 3%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EU가 보면 지금 독일이 2%가 안 돼서 지금 2%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 일본도 1.2% 정도만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. 그 정도. 네.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뭐 미국 무기를 많이 산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근데 뭐 한국이 미국산 무기 수입 1위일걸요 아직도. 네. 근데 이제 지금 5% 수준까지 가면은 지금의 이제 더블 수준으로 이제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거를 줄여야 돼요. 네. 다른 걸 줄이려면 근데 뭐 이제 이재명 그 정권에서는 뭐 여러 줄일 게 가지 없어요. 예, 복지도 느리고 뭐 지역 화폐 예산도 느리고 네. 뭐 요번에도 사실상 뭐 이제 약간 뭐 차등을 두면서 네. 뭐 저 예, 그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. 30조 원을 부린다고 그러죠? 예, 30조 원. 근데 그 중에 뭐 대부분은 또 적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참 미국 측 요구 감당하기에는 좀 뭐 단순히 버거운 정도가 아니고 뭐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은데요. 예. 저는 그래서 이게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.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을 늘려는 줘야 돼요. 미국이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거 늘려는 줘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핵 관련된 우리의 어떤 이 방어를 위한 뭐 전술핵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핵 기술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우라늄 재처리 농축 우라늄 재처리를 우리가 못 하고 있잖아요. 일본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연계를 해서 뭔가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이런 거를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요, 저 지금 이한주 씨가 주도하는 그 국정기획위원회 그 국방 분야 그거를 했거든요. 이재명 정권 임기 안에 5년 내로 전시작전권 찾아온다. 네. 뭐 이거예요. 네. 근데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요, 한국이 전시작전권 찾아오겠다 그러면 그래, 땡큐, 가져가라. 이럴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게 전자권을 찾아오는 데 대한 조건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전자권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따라서 이제 매년 측정을 해요. 그러니까 어느 걸 할 수 있는지.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무기 시스템 이거를 사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죠. 우리가 이 전자권을 가져오는 전제가 뭐냐면 미군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 돈으로 사야 돼요.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부담이 커지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늦추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왜야? 그러면 우리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. 근데 이제 이재명 정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전자권을 빨리 가져오겠다라고 서둔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요?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. 전자권 그 환수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도
말이 세게 나왔었죠. 세게 네, 했죠. 그때 굉장히 그 강하게 나왔었고, 근데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? 벌써 20년 전이잖아요. 근데 그 동안 뭐 사실 뭐 이게 뭐 이 국방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뭐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면에서는 또 그 전작권을 환수해 오는 게 맞다라고 하는 뭐 측면도 물론 있지만 네. 그래도 이제 미국과 공조하에서 이 국방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로서는 사실 실용주의 국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뭐 굳이 그 막대한 국방비를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도 보면은 그 막강한 그 화력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미국의 미국 눈에 안 보이는 지원들이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그거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마 벌써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못해요? 없어요. 네. 그 아이언돔이라는 것도 벌써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허상일 수가 있다. 맞습니다. 지금 현대전에서는 그거는 좀 잘 좀 찾아봐야 됩니다.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뭐 국민들 지원금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차등해서 전 국민한테 준다는데 30조 정도 되는 1, 2차에 나눠서 지금 준다는데 좀 차등해서 준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상위 뭐 몇 %죠? 거기는 15만 원 주고 네.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25만 원, 그다음에 뭐 밑에는 50만 원. 네. 이조님 얼마 받아요? 몰라요. 아니, 그 그것도 이제 알아야죠. 물표가 나오겠죠. 그 이제 의료보험 그때는 이게 네. 보니까 15% 그러니까 15만 원 이 최상위 그게 상위 10%라면서요. 1억 7천만 원 연봉 기준으로 그걸 받아야지만이 이제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럽니다. 한번 보죠, 뭐. 근데 요즘 사람들 그럴 것 같아요. 얼마 받았어? 뭐 이러면 자기 수입이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또 참 국민들 간에 묘한 또 위화감이 생길 거예요. 저는 그 집은 15만 원 받았대. 야, 우리는 50만 원 받았냐? 뭐 이렇게 하면 이 삶의 수준이 딱 차이가 나잖아요. 이제 그게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근데 후유증이 제가 있을 그 것 같아요. 문재인 때 차등 없이 1인당 25만 원씩 해갖고 제가 100만 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. 그때 그거 안 받았거든요. 저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아니 같은데. 근데 그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걸 받냐고 안 받았는데 네.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받는다고 그 뭐 좋은 게 없더라. 네. 그걸 받아갖고 뭔가 좀 유의미한데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. 네. 예. 음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예. 글쎄 뭐 준다는데 일단 좋은데 문제는 저게 다 내가 낸 세금이고 또 전부 다 국채를 발행해서 결국 주기 때문에 나중에 다 빚으로 돌아오고 저렇게 30조가 시장에 풀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죠. 근데 저는 이번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네. 이게 지금 처음에 보편 지급이냐 차등 지급이냐 갖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. 네네.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오히려 여야의 논란은 뭐 별로 그 기사화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편을 기반으로 한 차등이다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됐잖아요. 네네. 보편이면 보편이고 차등이면 차등이지 뭘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보면은 이 상위 10%에 계신 분들은 상당 액수의 그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인데 그 뭐 지금 10만 원, 15만 원 줘갖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한테 많이 준다 그래갖고 또 상위 10% 있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. 그러면은 정밀하게 이게 이 소득 취약계층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선정을 해서 차등 지급을 선별 차등 지급을 하면 또 뭐 얘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줄라면 다 주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왜 자꾸 말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보편에 기반으로 한 차등 지급이다.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마른 이 물에 젖은 장작을 불이 안 피니까 신문지에 얹어서 그냥 반짝 불을 확 피는 이 효과 같아요. 결국은 반짝이지만 불은 안 붙습니다. 우리가 근본적인 경제 체질이 변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렇게 뿌려봤자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냐. 오히려 더 재정에 지금 벌써 1,300조가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? 국가 부채가. 그 다 누가 갚겠습니까? 다 우리 후손들이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.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
최근에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요, 여러분들 아마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말씀 들으시죠. 이 중도층을 끌어와야 된다. 중도층을 가지고 와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. 근데 이번 선거를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요, 여론의 지향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뭐 중도와 진보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파, 저 우파, 이게 이제 중도가 좀 중간에 있고 뭐 일정 비율로 돼 있는데, 문제는 점점점 좌파의 어떤 이 비중이 높아지고 중도 중에서 좌파 쪽으로 가는 분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점점 보수는 쪼그라들고 있어요. 참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요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. 이한주, 지금 뭐 거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이 부동산 투자에 아주 그 귀재입니다. 어린이날 자기 애들한테 상가 하나씩 턱턱 이렇게 나눠주는 분인데, 공무원들을 쥐잡듯이 잡아요. 참 공무원들 참 속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참 지는 뭘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무원들 앞에서 큰 소리 치든지 점령군처럼. 자, 요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모레 12시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. 그 회동에 대한 전망 또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,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, 밑에 이제 저희들이 자율구독료 계좌번호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없으면 또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들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.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